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전에 올린 그 내용 이어서 프리미어의 버벅거리는 현상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물론 이 프리미어가 버벅거리는 현상은 프리미어뿐만이 아니고 컴퓨터 자체가 버벅거리면 당연히 프리미어가 버벅거리고요. 이 프리미어가 버벅거리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전화 없는 고수가 와도 콕 집어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텔 i7 10세대에 램 한 16기가나 32기가를 써도 프리미어가 버벅거려서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인텔 i7 1세대입니다. i7 1세대. 1세대 램이 8기가인데 이 시스템으로 4K 영상도 무리 없이 편집을 한다고요. 그런데 인텔 5세대, 6세대, 10세대를 가지고도 이게 버벅거리게 돼 있어요. 이 컴퓨터는 튜닝을 하지 않으면은 1000만원짜리 컴퓨터를 만들어도 10만원짜리 컴퓨터보다 느린 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PC 정비사 교본, 꼭 PC 정비사가 아니더라도 자기 컴퓨터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메모리 관련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메모리하고 이 프리미어 버벅거리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올려놨어요. 이거는 인텔 제온 CPU입니다. i7 이건 인텔 제온 X3440 CPU인데 어제 제가 동영상을 올렸어요. 인텔 i7 870하고 속도가 어떤지 내가 비교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i7 870하고 전혀 밀리지 않고 제가 체감적으로는 이게 더 빠릅니다. 더 낫습니다. 인텔 i7 870 CPU보다 인텔 제온 X3440 CPU가 더 빠르다고요. 어쨌든 i7 1세대에 지금 램은 8기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메인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MS7619인데 이게 P55 보드입니다. P55니까 115 보드 인텔 1세대밖에 지원 안 해요. 그러니까 1세대로서 가장 높은 CPU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봤자 1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텔 5세대, 6세대, 8세대, 심지어 10세대 CPU를 사용하고 램도 저보다 훨씬 많고 그래픽 카드도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도 프리미어가 버벅거린다 하는 거는 튜닝을 안 해서 그래요. 지금 1세대잖아요. 저는 1세대인데도 4K 영상을 무리 없이 편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픽도 이게 지포스 GT240에 램이 1기가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 지금 설명을 조금 하는 겁니다. 이전에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자,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가나출판사.kr 입력하고 엔터를 쳐서 제 홈에 오셔가지고 유튜브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시라고요. 프리미어나 아니면은 포토샵, 컴퓨터. 제가 책을 엄청 많이 써요. 이게 여기 출판사 클릭하시면은 이게 다 제가 쓴 책이고요. 이게 카메라 교본, 그래픽 운용 기능사, 이게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포토샵. 이 포토샵에서 이제 그 3D 모델링, 렌더링을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지금 렌더링을 해가지고 인쇄하는 과정 지금 동영상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어떤 분들은 이것만 저한테 맨날 광고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광고가 아니에요. 여기 오셔서 동영상,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동영상을 보시라는 건데 이걸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저는 이제 제가 로그인을 했으니까 여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그러면 프리미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 관련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메모리는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봐야 돼요. 메모리를 여기 올린 내용을 약간만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현재 여기가 이렇게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출판사도 운영하면서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제가 쓴 책도 많으니까 책의 원고도 많고, 저는 또 카메라 교본 책을 썼고 그 책이 잘 팔려요. 카메라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을 인쇄를 해서 A1 사이즈 대형 사진, 아니면 A3나 A4 이렇게 여러 가지 규격으로 만들어서 사진이나 액자를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백업을 하기 위해서 하도가 많은데, 이 C 드라이브가 SSD라고요.
근데 이건 부팅용이고 윈도우즈 운영체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이게 가상 메모리가 C 드라이브라고요. 물론 뭐 다른 하드도 사용하지만 C 드라이브 용량이 부족할 때 이제 하드디스크 일부를 끌어다 사용하는 기법, 이게 가상 메모리 기법이잖아요. 이것도 유튜브 채널에 다 여러 번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요 H 드라이브도 이게 SSD입니다. 요 SSD를 하나 달고 여기에다 프리미어 스트레이크 디스크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프리미어에서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가장 메모리를 많이 차고 포토샵 버벅거리는 게 미디어 캐시잖아요. 캐시를 여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지금 이 컴퓨터의 하드를 여기 SSD로 다루는 하드에 프리미어 스크래치 디스크라는 폴더에서 작업을 해라, 이렇게 미디어 캐시를 지정을 해놓았고, 가능한 경우에 원본 미디어 파일 같은 위치에 이 임시 파일도 만들어라,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SD에서 작업을 하니까 당연히 빠르죠. 그런데 어제 이제 인텔 제온 이거 CPU를 제가 해가지고 컴퓨터 조립은 아니죠.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을 제가 동영상으로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똑같은 컴퓨터, 이게 LG 컴퓨터입니다. LG 메이커 컴퓨터니까 사양이 똑같아요. 조립 PC 같으면은 내가 조립을 하더라도 조금씩 틀린데, 이게 메이커 PC니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i7 870 CPU를 얼마 전에 구입을 했는데, 뭐 CPU라는 건 원래 분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구입을 하고 바빠서 그게 바로 확인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으로 구매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 구매 결정이 된 뒤에 확인을 하니까 CPU가 불량이에요. 구매 결정이 돼 버렸으니까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i7 870 CPU를 검색을 했더니 귀하고 비싸요. 그래서 X3440 인텔 제온 X3440을 샀는데 이게 i7 870하고 동급이라고 판매자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기능은 더 낫다 그랬는데 저는 아직 몰랐으니까 저는 오로지 인텔 i 시리즈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 처음 사용해 본 거예요. 그런데 i7보다 오히려 낫더라고요. 이게 나을 뿐더러 지금 이 옆에 컴퓨터는 SSD는 있어요. SSD는 있는데 이 SSD는 이제 부팅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게 없다고요. 하드가 그냥 하드에다가 스트레치 디스크를 지정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해서 동영상 하나 만들어 왔는데 전혀 안 느려. 오히려 더 빨라요, 이거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물론 이제 보드에 따라서도 틀리고 컴퓨터 똑같은 사양, 똑같은 부품으로 조립을 해도 틀리고, 물론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이게 보드에 따라서는 이제 조립 PC 같은 경우에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메인보드 하나에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보통 2, 30만 원, 5, 60만 원짜리도 있고 단돈 5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5만 원짜리 메인보드하고 50만 원짜리나 100만 원짜리 메인보드하고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는 같은 5만 원짜리 메인보드라도 아주 사양이 이게 그러니까 i7 870 CPU를 끼웠더라도 똑같은 1155 보더라도 메이커가 틀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옆에 컴퓨터가 제가 쓴 책 중에서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이 책을 쓸 때 작년에 쓸 때인가? 어쨌든 이 책을 쓸 무렵에 이게 인텔 i5 2500 CPU를 가지고 조립을 하는 과정을 모델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립한 컴퓨터는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i5 2세대죠. 2세대지만 i7 1세대하고 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 옆에서 얼마 전까지 쓰던 그 컴퓨터는 그것도 i5 2500인데 얼마나 느린지 옛날 그러니까 코어 2 듀오 2840보다 더 느려요. 도저히 느려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i7 870 우리 X3440으로 사가지고 저는 이제 요 LG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으니까 똑같은 사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메인보드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CPU를 쓰더라도. 그러나 이제 저는 뭐 게임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뭐 해봐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니까 출판사니까 저 책을 쓰니까 원고를 집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인터넷 쇼핑몰에 이 상품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더라도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프리미어까지 세 개를 몽땅 돌리고 인터넷 창 여러 개 띄워도 끄떡 없어요. i7 1세대 870이나 인텔 제온 X3440만 가져도.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특별히 업그레이드를 하자고 계속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 오늘의 좀 중점이 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 강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전 강좌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프리미어 버벅거릴 때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왜 이 SSD도 아니고 그냥 하드디스크에 프리미어 그 스크래치 디스크를 지정을 해 사용하는데도 왜 SSD보다 더 빠른가? 컴퓨터를 싹 그 포맷을 하고 윈도우를 새로 깔았거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새로 깔으니까 아주 컴퓨터가 쾌척하고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돌아가도 이제 몇 달 혹은 몇 년을 쓰다 보면은 아무리 컴퓨터를 뭐 조심하게 써도 뭐 컴퓨터는 점점 느려지게 돼 있어요. 컴퓨터는 아무리 뭐 천하없는 고수도 이거 운영체제 한번 깔고 이거 마르고 닳도록 쓸 수가 없어요. 자꾸 수시로 손을 봐가면서 사용해야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새로 프로그램을 까는 것 같이 포맷 해봐야 SSD만 포맷하면 되니까 이것만 포맷하고 운영체제를 새로 깔면은 컴퓨터가 그냥 최고 빨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컴퓨터 중에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는 물론 뭐 조립 컴퓨터를 수천 대를 했으니까 운영체제도 수천 번 깔아봤고, 이런 프로그램도 수천 번을 깔아봤지만, 수천 번까지는 않더라도 여러 번 해보면 이제 숙달이 되면은, 이런 프로그램들 다 새로 다 까는데, 이거 한나절, 하루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냥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7 까는 거는 10분이면 돼요. 물론 이제 윈도우 10 인스톨은 10분이면 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하고 뭐 세팅하는데 한 30분 정도는 걸려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 전부 깔으려면은 하루만 충분하고도 남고 한나절 정도면 웬만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버벅거리면 이것저것 만질 것도 없어요. 그냥 포맷하고 프로그램 새로 깔면은 그 뭐 윈도우 운영체제 새로 까는 거 10분, 세팅하는데 한 30분, 한나절이나 하루면 뭐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렇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더라도 포맷을 해버리고, 여기 128기가니까 저는 SSD 128기가밖에 안 써요. 컴퓨터가 여러 대니까 여기 C 드라이브도 SSD를 전부 뭐 256이나 512로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부 128기가밖에 안 쓰고, 이 128기가는 뭐 한 10,000원이나 20,000원이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금방 깔린다고요. 프로그램 새로 깔고 포맷 해버리고 윈도우 그냥 새로 깔고, 이렇게 운영체제 새로 깔면은 지금 옆에서 해보니까 SSD가 아니고 그냥 하드에, 그런데도 지금 요 SSD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요. 그게 포맷을 해버리고 아주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어제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깔았으니까 오늘 하니까 뭐 아주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많이 세팅을 안 해보고, 윈도우즈는 운영체제를 인스톨 할 줄 알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저같이 한나절이나 하루 만에 다 깔 수 있어야 되는데, 설사 뭐 급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루에 다 못 깔더라도 이틀 3일 깔리면 어때요? 컴퓨터가 빨라지는데. 그러면 지금 i7 지금 1세대 가지고도 그냥 4K 영상도 무료 없이 편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